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영입니다. 소수의 팀원이 모여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벤처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술력 자체는 좋지만 그만큼 위험 리스크가 따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단법인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의 김병순 회장을 만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원동력, 벤처기업을 위한 사단법인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 회원 간 결속과 화합, 소통을 통해 하나 되고 벤처협회를 위해 힘쓰는 김병순 협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네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아이고, 여전하시네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바쁘실 텐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아니요,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죠. 대담에 앞서서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회장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장 김병순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방금 그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예. 모를 것 같아서 그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협회 역사상 두 번째, 서울 다음으로 대전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됐는데, 대전에 왜 대덕 벤처협회라고 그러냐? 네, 그렇죠. 대전 벤처협회라고 그러지. 아마 그때 이 대덕 단지가 생기면서 조성이 되면서 아마 대덕에 자리 잡고 있는 벤처 기업들을 표현하는 데에서 대덕 혁신 이노폴리스 벤처협회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96년도니까 26년째가 된 겁니다. 26년째. 예. 그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벤처 예, 예. 기업들이 예. 태생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다 잘 되진 않았겠지. 또 예, 이렇게 예. 명맥이 있고 예, 할 텐데 지금 예. 회원수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전체 회원 수로는 대전에 자리 잡고 있는 회사들이 약 한 1,200개 정도 돼 있는데, 우리 회원으로 가입했다 좀 안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400~500개 회사들이 이렇게 대전에 자리 잡고 있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뭐 IT, 예. 뭐 NT 우리가 얘기하는 예, 그렇습니다. 뭐 ST, ET, BT. 뭐 이런 BT 뭐 이런 분들 예. 다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있구나. 뭐 조그만 또 건설 회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벤처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초창기 시작에서 어떤 혁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회사만 벤처 회사지 않는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생각하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역량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우리 회원사와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내 회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 벤처라는 시작하는 단계의 마음을 이렇게 회사에다가 넣어서 성장시키는 이런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무슨 어떤 규정된 틀은 없는 거고 이제는 예. 정신이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다 같이 예, 예. 우리가 할 수 있는구나. 예. 그렇구나. 최근에 이제 이게 예. 벤처 기업하고 예, 예. 이렇게 통하는 단어들일지 모르는데 예, 예, 이제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예, 예. 스타트업, 예,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 많이 쓰는데 영어로 되어 있가지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유니콘 뭐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요새는 뭐 그걸 뛰어넘어서 데카콘. 데카콘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인들은 잘 예. 몰라요. 이게. 예, 예. 그래 다 벤처에 예. 뭐 통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제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저희 때 시작할 때는 뭐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그걸 연 뭐 24% 이렇게 이자를 주고 아는 사람한테 빌려서 저는 시작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1990년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스타트업을 한다라든가 뭐 시작을 하면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도 있고 여기저기서 엑셀레이터도 해주고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원해주고 가는 방향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데카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데카콘도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화에 나오는 뿔 달린 말, 뿔이 하나 달린 말을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하나로 이렇게 보면 약 1조 기업. 1조 기업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뭐 그러면 그 벤처라고 이제 아니네. 벤처 지난 사람들이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론 성장이 어느 정도 시작에서부터 물론 성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바로 성공하는 예는 지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몇 년이 경험이 이렇게 쌓이고 그렇게 되면서 성장을 하는 거지 그냥 갔다가 1조 기업으로 바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바이오니아가 요즘 작년부터 잘 나가잖아요. 시가총액이 1조가 됐다고 엊그저께 박한호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1조 기업 성장 이렇게 들어갔다고 축하드린다고. 예, 데카콘 됐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니콘이 된 거고 이제 데카콘은 거기에다 10배를 더해서 10조 기업이 되는 것을 데카콘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뭐 유니콘, 데카콘도 스타트업을 거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지만 이제 벤처의 그 정신이 없었으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다 지금 이 우리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 한 식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400 회원사를 거느린 회장님이시네. 아이고. 협회가 대단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제가 그 알기는 우리나라의 벤처 붐이 막 일어난 것이 아마도 그 IMF 고 왔다 갔다 그때 왜냐면 IMF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해외에 팔리기도 하고 실업자 막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아마 김대중 정부였죠. 그때 벤처로 그 일자리 만들고 한번 다시 일으켜보자. 그래가지고 아마 지원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대덕에도 본격적으로 이런 모임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몇 대 이제 회장님? 제가 14대째입니다. 생긴 거는 아까 보니까 26년 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임기가 이제 2년 하고 연임도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연차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IMF를 겪으면서 이제 기업에 있다가 이렇게 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제 그 전에도 구조조정 돼가지고 나오시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벤처라는 뭐 단어들이 좀 있고 그랬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점을 토대로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는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기술 갖고 창업들을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벤처가 됐든 모든 기업이 됐든 어떤 절실하고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런 욕구가 아주 저 깊숙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열정을 쏟아부어야 그렇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도 기업을 이렇게 충실히 열심히 정직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좀 생기면서 내가 성장할 기회를 잡지 않는가. 우리가 보통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갖고 있고 크리에이티브한 재능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 이제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벤처를 이루는데 뭐 삼박자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에 벤처 기업들의 모임이 있는데 아마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가 두 번째 생기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렇답니다. 서울 쪽 그 수도권하고 예. 여기 뭐 대전 대덕 쪽하고 또는 예. 뭐 요즘은 광주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특구가 네. 그 전에는 이렇게 서울하고 대전만 이렇게 특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지방에서 이제 왜 대전만 그런 특혜를 주냐? 네. 나름대로 또 해가지고 각 지방에 뭐 대구라든가 부산, 강주라든가 몇 개 도시에 이게 특구가 생겨가지고 지금 열심히들 그 지역에 일꾼들을 이렇게 그렇군요.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그걸 예.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대전은 특히 뭐 과학도시니 예, 뭐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예. 특별시, 예, 뭐 예. 스마트 도시 예, 뭐 예. 여러 가지 많은 구호를 붙이고 있는데 예. 벤처 생태계도 조금 다른가요? 암만 해도 다르죠. 이제 강주 같은 데는 광통신 위주로 분야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특색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고 아마 대구 같은 데는 원래 섬유 도시였는데 이제 섬유가 사냥 산업이 되다 보니까 그 대체적으로 이제 뭘 찾고 있고 그러면서 각 지역의 조그만한 특색들을 만들어가서 중복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국가에서도 이제 산업 발전을 그런 식으로 해야 글로벌 경쟁력이 이렇게 살아나고 그러기 때문에 대전은 뭐 여기 수많은 그 출연 연구소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예. 민간 연구소도 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연구원들이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야 이게 이제 사업화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나오셔가지고 소위 이제 벤처 예. 차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아마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도시보다 특히 그 애트리에서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 그 생태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 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대전에서는 카이스트라는 또 아주 명문 대학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회사 이름은 정확하니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아마 그 전에는 이 카이스트 대학을 다니면서 창업을 못하는 때가 있었는가 봐요. 그때 지금은 지금은 뭐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도 창업해라 뭐 이렇게 하는 교수 창업도 많이 하고. 그 전에 한동안은 이제 그렇게 돼서 그분이 얘기를 창업을 했는데 학교를 다닐래, 창업을 할래, 회사를 할래 뭐 그렇게 돼가지고 잠깐 접었다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창업을 했다는데 꽤 크게 회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출자금도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아마 이제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폐쇄적이고 좀 보수적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결론적으로는 뭐 좋은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학교 수업을 하는 거니까 학교 수업 때도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은 연구원들이 또 창업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대학원생 창업도 하고 그러는 환경이 좋은 이런 이렇게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애트리 출신 그 벤처 기업들도 많은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애트리 출신 원래 우리 대전에 이제 이렇게 종사자 출연연 연구소 중에 아마 애트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활발한 창업. 창업도 활발하고 인원도 많고 최근에는 또 바이오 창업이 많아요. 바이오 창업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보니까 대전 같은 데는 생명공학 연구소도 있었고 LG 생명등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바이오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생명연에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셨고 이제 레고캠이라든가 알트전 같은 데는 아마 LG 생명연에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셨고 그래서 지금도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렇게 자산 능력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신 것 같아요. 확실히 대전이 그런 측면에서는
조건이 참 좋은 거예요. 좋으면서도 또 한동안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너무 그래서 이렇게 기업하기는 물론 창업하기는 좋은 면이 있으려나 몰라도 기업하기는 저희 같은 저도 이제 그 협회장을 하면서 개인 기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전이 자리 잡고 있는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야 그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자리 잡으면서 큰 어떤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천안, 아산 뭐 이런 데가 굉장히 활발하고 산업단지로는 굉장히 이렇게 커나가고 있는 반면에 대전은 이제 연구소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가지고 이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렇게 성공하는 것들이 또 쉽지만은 않아서 대전이 이런 그 청주 같은 데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큰 기업들 또 바이오 큰 기업들 이렇게 오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랬는데 사실상 대전이 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뭐 그 충청권 이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우리 메가시티 개념으로 산업을 좀 일으켜보자. 도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런 것도 좀 바람직할 것 같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자르는 것 같아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연사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 네, 메가시티로 그래요? 해가지고 저 세종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도시만 형성돼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말 어떤 그 메가시티 형성하면은 산업군으로 형성이 돼서 아마 어느 큰 기업이 네. 그 도시 옆에 자리 잡고 있어야 같은 상생을 해나가지. 지금의 뭐 우리가 이렇게 충청권을 놓고 본다면은 홍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음성이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혁신 도시들이 있는데 혁신 도시들이 거의 빈 건물이 태반이고 이 인원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게 도시 형성이 되려면은 기업, 산업체가 같이 자리 잡고 와야 거기에 종사자가 있고 그 종사자 또에서 납품 1차, 2차, 3차 이런 협력업체들이 생겨서 자동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가 그런 식으로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좀 더 어떤 수입력이라든가 탄탄한 도시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혁신 도시만 딱 내려와 있으면은 상당히 이렇게 왜소하고 이렇게 쓸쓸하더라고요. 아마 그 관계되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겠죠. 그러겠죠. 아까 4,500개 회사 정도 이렇게 가입했다, 탈퇴했다, 또 이렇게 뭐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회사가 안 좋아서 또 할 수 없이 협회 활동을 또 할 수 없는 회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유동적이겠지만 회원 간의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을 가장 좀 제가 조그만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펼쳐나갈까 하는 게 이제 제가 다른 것은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뭐 박사 출신도 아니고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별 말씀을 다. 단 어떤 낮은 자세로 소통의 개념은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회원사들하고 소통을 좀 이렇게 할까.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개념이 결론 말은 쉽지만은 나를 낮추면서 상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소통이라는 게 쉽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이 돼 있고 이제 제가 2월 24일 날 회장으로 취임이 돼서 올해 24일 날 코로나가 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활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24일 날 이렇게 하기 전에 우선 우리 회원 기업들을 좀 더 우리 이 협회에서 사무국에서 모시고 받들어 모시고 또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하고 소통을 합시다.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놨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2021년부터 1월 달부터 전 회장님이 아직 퇴임을 안 하셨으니까 제가 양해를 구했죠. 이렇게 제가 뭘 하고 싶다. 즉 우리 회원 기업에 이렇게 해서 창립 기념일을 챙겨주고 그 창립 기념일을 챙겨준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일반적인 양식 케이크보다는 떡 케이크,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손편지로 써서 우리 협회 사무국에서 손편지로 써서 기업하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그러면은 조금만 헤쳐나가고 그럼 밝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하는 손편지와 떡케이크를 하고 직접 찾아서 제가 이제 찾아뵌 회사들도 있고 제가 바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못 찾아뵙고 그런데 어제도 며칠 전에도 그 회사를 이렇게 찾아보다 떡케이크하고 해서 보냈더니 그쪽에서 답장으로 사진을 찍어서 직원들과 해가지고 16회 창립 기념일을 축하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조그만 감성부터 건드려주면서 이렇게 어떤 소통이라든가 협회를 이끌어 가야지 어떤 우리가 뭐 예산을 쓰는 단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대전의 모 교수님이 그걸 알고 또 다른 지방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회장님 그 방법 좀 어떻게 하는지 그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지역의 벤처협회에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대방 마음을 읽어주고 같이 아플 때 아파하고 어려울 때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주려고 하는 들어주는 그 관계만 돼도 우리가 소통이지 않을까. 예, 지금은 전체로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려면 대단히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워서 지금 제대로 뭐 활동도 못 하고 또 소식도 못 알고 처음에는 이렇게 대전에 좀 큰 기업들도 좀 찾아가서 어떻게 성공 스토리도 듣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 좀 하면서 큰 기업들은 성장하는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적은 회사는 적은 회사대로 좀 회사가 좁으면은 저희 협회 이렇게 3층에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자기 회사를 발표하고 꿈을 또 이룰 수 있고 어떤 그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좀 찾아주려고 계획은 딱 세워놨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 영상으로 비대면 뭐 소통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큰 조직이건 작은 조직이건. 근데 여긴 벤처협회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회원사들이 있기 때문에 참 분야별로 나눠서 소통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방금 그 응원과 격려와 축하의 창립 기념 선물로 이렇게 마음을 오가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8월이니까 예. 아직도 몇 달 더 나오면 1년 남으면 다 돌아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대화를 화제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회장님 삶의 여정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연세가 작지 않으신데 좀 질문하기가 좀 망설여지기도 하던데 지난해 초에 대학을 졸업하시고 아니 뭐 기업하는 게 꼭 대학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학원 2년 차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떤 사연이 있었어요? 좀 쑥스럽고 이렇게 좀 하는데. 아니, 말씀하시기 어려워.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 아주 이렇게 주하면 시골 마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골 산골에서 이렇게 가족은 많고 이렇게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그때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거의 농사일을 돌본다든가 그런 부분이 일환이 태반이고 학교 그래서 다녀도 뭐 농사철 예. 다 도와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가 6남매인데 제가 셋째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저희 형님이 처음으로 우리 마을에서 중학교를 갔고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중학교 가는 것도 이제 저희 때는 시험을 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한 8km 정도를 왕복 16km죠. 걸어 다녀야 돼, 책가방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차를 이제 차비가 없어서 못 타는 4km를 걸어가서 4km만 버스를 타는데 그 한 번 가는데 10원이라는 돈을 차비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니까 이제 맨날 걸어 다니고 그 걸어 다닌 것도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나서 학교로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극복할 수 있는데 학교에 가서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육성협의, 기성협의라는 거 이런 걸 내야 되는데 맨날 지적을 당하고 거의 이렇게 해서 앉아 일어서 언제 갖고 올 거야 또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그 학교에 낼 돈도 못 내고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때 2학년 때 15살 나이에 이제 제가 학교를 안 간다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때게 이제 15살에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강주로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때 강주로 이렇게 나가는데 양동시장에 그릇가게 점원으로 데려다 주는 거 데려다 큰 도시로 나가서 예. 취업을 하셨군요. 예, 취업이니까 그러니까 밥만 먹여주는 거 있죠. 밥만 먹여주는 이런 데로 가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이끌고 가서 그 집에 데려다 주면서 얘가 학교를 못 다녔으니 중학교 야간이라도 좀 다니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인자 말씀이 우리 집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밥만 먹여주는 것도 이제 그러는데 학교 가냐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담을 쌓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제가 18살 된 해에 지금의 이렇게 전신인 이제 계량 계측기 업을 하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는 뭘 알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것도 조그마한 안전 회사인데 그때 계량 계측이야 뭐 바늘 돌아가는 저울 뭐 이렇게 눈금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저울 또는 대막대기로 이렇게 추로 쓰는 저울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거 들어가서 이제 아 이게 자격증이 필요하구나. 자격증이 그때는 모든 게 관주도형이었어요. 우리 계량 쪽이. 그래서 허가도 맡아야 되고, 근데 이제 허가도 이렇게 수리 제작을 하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을 이제 따려고 이렇게 했는데 77년도에 제가 이제 자격증을 이렇게 공부를 하러 서울로 올라가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학원비가 없으니까 그냥 청강생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77년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었죠. 그것은 이제 친척 집에 올라가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단기간에 예, 단기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자격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기사는 초급대학 이상이어야 되고 기능사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학력에 걸렸구나. 학력에 걸렸어요. 그때 갔더니 그분이 그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을 이제 뭐냐면 경력증명서로 해와라. 그 경력증명서 해와라 그러는데 제가 호적이 한 3년 정도 늦게 돼가지고 아마 초등학교 졸업이 한 11살 때인가 졸업해 초등학교를 8살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경력증명서를 만드는데 제가 그러니까 10몇 살 때부터 이제 5년간을 만드는데 11살 때부터 만드는 걸로 이렇게 됐더니 그걸 만들어 갔더니 그 설명을 그 담당자한테 했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때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다가 아마 제가 이제 그 강주시에 같은 데서도 계량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기능직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어떤 그쪽에 계신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 직원은 안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있고 있다가 거기에 있다가 78년도에 이제 대전에서 사람을 구한다 해서 대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78년도 4월 16일 날. 제가 여쭌 거는 이제 대학은 그러면은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살면서 계속 학력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 좀 이렇게 필요로 하고 이력서 쓸 때 이제 필요로 하고 근데 이력서 쓸 때 한국 사회가 아직도 그런 게 있죠. 곤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검정고시는 도저히 어려워서 왜요? 제가 생각할 때 높은 벽인 줄 알고 이제 응시를 안 했죠. 그나마 이제 두 과목을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나서 심지어 예지 중고등학교를 한번 다녀보려고 물어봤더니 4년을 다녀야 돼. 4년을 다녀야 돼. 도저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 이렇게 저와 비슷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생각해서 두 과목을 이렇게 두 과목이 아니라 두 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연말에 모임을 갔더니 김 사장 이리 와봐.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번에 검정고시를 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쉬워. 이거 한번 도전해봐. 김 사장님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책보따리를 주섬주섬 싸줘가지고 2015년도에 가져와서 이렇게 학원에 등록해서 가서 물어보니까 2015년에 중학교 과정은 없어요.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서 아이들을 주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고 이게 합격이 하면은 고등학교 과정부터 이렇게 다니십시오 해가지고 와서 봐가지고 4월 달에 이렇게 보니까 합격을 하고 이제 그때서부터 좀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회사 일 봐야지, 해외 출장 다녀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또 가족들은 알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절만 떨어지면 창피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7월 달부터는 회사 나가서 이제 간단하게 보고 학원에 가면은 한 9시 한 과목이 끝나면은 거기서부터 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듣고 거기서 저녁 간단하게 라면으로 이렇게 먹고 저녁에 한 파수 더 듣고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낮에 하고 저녁에 두 번을 듣는 거지. 들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역시 이제 어려운 게 수학이 어려워. 수학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한테 배우면 아들이 가르쳐 주면서 애우지 말고 이해를 해라고. 그게 이제 그런 게 돼서 그래서 이제 모의 시험지를 이렇게 봐보고 그러니까 좀 잘하면 대학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 이렇게 잘 봐서 그에 도전을 해서 15년도에 12월 달에 이제 합격을 해서 교수님도 그때 전공은 그럼 뭘 하셨어요? 경영학부. 경영학? 네. 그래서 계량기 이런 기계 이런 게 아니고 그쪽으로 이렇게 좀 뭐 전자나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경영이 더 이미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기술 개발도 하셨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에 오기 잘했다 하는 이유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그 내가 체화된 그 몸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힐링이 오는 맞아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있으면서 교양 과목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교양 과목도 들으는데 이제 동양철학, 서양철학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동민 교수님한테 이렇게 그 동양철학을 배우면서 논어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바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같구나. 응? 그래서 이제 그 논어의 공자가 이제 양화라는 제자를 이렇게 데리면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가장 바르게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지린자를 쓰는 인이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인을 이렇게 듣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관신민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그걸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 광주에서 대전으로 오신 것이 굉장한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정말. 그 대리 좀 하셨던 분이 이 회사를 인수해서 그렇습니다. 너가 해봐라 할 때 네. 그 네. 상도 많이 받으셨네 보니까. 정밀 측정기기 국상화 공로로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또 계량업계 최고상인 동탑 산업원장도 네. 수업받고. 어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쑥스럽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남의 눈에 잘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은가. 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부모,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제 크게 재산적으로는 물려받은 것은 없어도 좋은 인상 하나는 만큼 물려받은 것이 큰 재산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테크노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초창기에 한 2000년도 초창기에 이렇게 이쪽 도전을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상 받은 게 있나 특허 받은 게 있나 이런 것을 물었는데 하나도 제가 준비도 안 됐고 상은 남이 주는 것만 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가 이렇게 상을 달라 그런 것은 상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제가 내 주제에 여기 정도면은 최고로 왔다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그만 도전을 안 하려고 했더니 그때 이제 친구들이 와서 그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더니 네. 그 최고상인 동탑 산업분장도 있네. 도전해봐. 그 도전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 업계 최고상인 동탑 산업분장을 받게 된 거죠. 그러시고 훌륭하시. 회사 복지가 또 굉장히 좋다고 아이고. 소문이 났어요. 자랑 좀 해보세요. 가찬이 말씀입니다. 직원들이 지금 이 방송 들을 텐데. 좀 쑥스럽고요. 저도 이제 어렵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어렵게 해서 좀 더 이제 우리 조그마한 회사에 몸담고 이렇게 있어준 거에 대한 어떤 보답을 좀 우리 직원들한테 해야 되겠다. 네. 초창기는 어려워서 엄두를 못 냈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환호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을 또는 뭐 와이프도 있겠지만은 이런 회사에다가 이렇게 다니게끔 허락해 준 거에 대한 감사 표시도 해야 되겠고 해서 그때만 해도 한 2012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2012년도만 해도 한 30명 남짓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혼한 친구들은 부부간에 같이 좀 와라. 네. 그래서 길게는 못하고 전 직원이 다 가야 되니까 3박 4일 정도 해외로 이렇게 같이 가고 그때만 해도 이제 못 간 사람은 이렇게 좀 부부 못 뛰고 온 사람 따로 페이로 그 상응하는 1인분에 이제 조금 못 미치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굉장히 부러워했겠네요. 조금 그래서 이제 그때 해년마등 시작이 돼서 이쪽 가까운데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대만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그렇구나. 뭐 이런 쪽은 전부 섭렵을 했고요. 작년도도 1월 달에 다녀왔거든요. 딱 다녀오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게, 생겼는데 요새 직원들 불만이 많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우리가 정말 초창기에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직원들은 별도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한
1, 2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하고 계약을 또 다시 합니다. 한 15년 정도 근무했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다니면 10년 후에는 내가 1, 2억 정도 이제 다 각자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옵션이네. 예, 옵션 옵션으로 계약을 하는 거야. 어디 회사 그만두지도 못하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해서 어떻게 회사 계속 다닐 거냐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 좀 회사에 크게 이바지한 친구들 정말 말하자면 스타트업 할 때 같이 하신 분들. 뭐 물론 그쪽으로 이제 그 정도.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은 그동안 받던 그런 복지 조금 못 받은 거 예. 2배, 3배로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우리가 매년 1월 달에 하는데 네. 이제 그 여행 못 가서 이제 조금 상여금 쪽으로 그럼요. 상여금 쪽으로 그걸로 우리가 이제 하셨구나. 더 이제 이렇게 좀 지불을 해줬고 당연히 했던 거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야 돼. 2005년부터 협회 활동을 아마 시작하신 걸로 이렇게 예. 되는데 뭐 그동안 이사, 부회장, 수석 부회장 다 하셨어요? 이제 회장 하셨는데 대개 회장 하시고 나면 고문, 자문으로 가시나?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이렇게 통상? 통상 그렇게 그러시구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회장의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도 많이 별 말씀 다 하시네요. 아무튼. 이렇게 책임을 맡고 있어서 누가 되지 않을까 항상 근데 조금 그러면 죄송스러운 임기는 마음도 언제 있습니다. 세요? 언제 끝나요? 임기는 아마 22년, 내년. 23년 2월 달에 9년. 23년. 앞으로 1년 또 반 정도 남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회장을 하시면서 그동안 또 벤처기업 직접 경영도 하시면서 오랜 예. 경험을 쌓고 계신데 네. 내가 이 회장을 하면서 어떻게 이 회원사들을 도와줄까? 뭐 사명감 뭐 이런 거 좀 느끼시는 게 있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걸어오고 또는 옆에 주위를 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벤처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급성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또 유니콘 기업도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유니콘 기업으로 가기까지 한 과정이 그냥 뭐 1, 2년 사이, 2, 3년 사이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솔한 마음과 열정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생겨나더라. 세상은 절대적으로 나 혼자 못 산다. 주위에 도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남이 행가리를 쳐주면은 수분도 떠 있을 수 있다. 남이 행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준비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방법을 일깨워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적어서 아쉽습니다. 회장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행가리 쳐주는 일을 나의 협회장의 사명이다. 아유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협회 대덕 이노폴리스 협회에서 대전 청년위원회 이거 청년 기업가 발굴하는데도 굉장히 예. 힘을 쏟고 계시다는 얘기. 지금 뭐 우리 사무국에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요즘 도전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똑같은 것을 해가지고 성공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좋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창의적인 발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우리 교수님도 대학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도전 정신과 창업이라든가 이걸 한번 부딪혀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적고 안정적이고 공무원 가려고 그러고 안타깝죠. 예, 모든 것을 포커스를 그쪽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 청년 창업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럼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한다든가 하면은 뭐 국가에서도 몇 천만 원 가량도 지원해주고 뭐 기본적인 어떤 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계기가 있어서 그런 안내, 그런 발판 그런 것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각 있죠. 대학에서 지금 그런 창업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하고 그 대학과 네. 협력해서 같이 하는 대학에도 그 창업 지원하는 예,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이렇게 유기적으로 예. 연계를 하면은 용기를 갖고 우리 대학생들이 음. 또 대학 안 다니더라도 하여튼 아이디어만 있는 청년들이 다시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정말 여쭈고 싶은 게 많은데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협회장님께서 꿈꾸시는 예. 우리 지역 벤처기업의 미래 모습 음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 함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것 또는 기업이라는 것 모든 것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절대 나 혼자만 이렇게 앞서간다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벤처 기업인들이 돼서 우리가 협회가 그런 조화를 이루는 한 몫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벤처기업들이 본인의 발전뿐만 아니고 예. 그 협회 상호 간에 예. 응원도 하고 예. 아까 그 행가래 친다는 말씀 좋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아이고 충분히. 부족 하나만 열심히 것 해보겠습니다. 아유, 장시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아이고.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하면 예. 할 수 있고 또 마무리 인사 예. 겸해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제대로 이렇게 좀 토론을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가 모르는데, 저희 벤처협회 대덕 이노폴리스에서는 항상 우리가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벤처협회에서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계까지 초월해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요, 회장님. 제가 이제 벤처 이렇게 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이제 조금 고독하기도 하고 홀로 뭔가를 개척해야 되는 의지 뭐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회장님이야말로 그런 길을 미리 개척해서 다 걷고 누구보다도 그 성장, 기업 성장의 노하우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지금 막 스타트업하는 그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도 많은 감동을 느꼈고요. 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요. 예.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대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영의 사람과 세상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소중한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 똑같은 절차는 밟지는 않았어도 네. 뭐 일부 이제 정말 뭐 사무실을 얻고 이렇게 쓰려면 모든 걸 갖춰야 예를 들어서 뭐 좀 복사기도 있어야 되고 뭐 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살림살이 장만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협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하나를 사놓고 사무실을 조그만하게 뭐 한 서너 평 뭐 이렇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줘.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게 것도 지원. 요즘은
지금 그렇게 한 데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이렇게 창조경제라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발표를 해서 거기에 선발이 이렇게 되면은 지원해줘요. 예,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창업 기업을 이렇게 도와주고 교육도 해주고 또 경험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경험도 이렇게 얘기해주고